디지털 지구,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콘텐츠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임 속에서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아바타 옷을 디자인해서 돈을 버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죠. 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하드웨어 경쟁 역시 치열한데요. 몰입도를 높이고 가상과 현실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VR, AR, MR 등 많은 기술과 기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지구에 접속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산업에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관련한 리포트나 아니면 언론 보도도 많이 보이죠. 특히 테슬라 선제 투자로 이름을 알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측 보고서인 2021 빅 아이디어에서도 투자 아이템으로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 가상현실이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꾸준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핫한 소재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 메타버스가 지금 완벽하게 상용화한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발 중인 기술이고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시대라는 것도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열리긴 했지만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이렇게 안착을 했듯이 메타버스 역시 지금 당장 완성된 기술이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떻게 장악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보고서에서도 지금이 메타버스 시대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가상세계는 각자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메타버스로 합쳐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IT 전문지인 테크크런치 역시 메타버스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지금은 메타버스가 아닌 멀티버스이다. 대신에 각종 가상현실을 디딤돌 삼아서 점차 메타버스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술과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점차 발전하면서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를 이루는 기반 기술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기술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기술 혹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VR, AR, MR 등이 있습니다. 많이는 들어봤지만 다 비슷한 단어들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기술들은 서로가 상위 기술이다, 뭐가 더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현하는 정보의 특성이나 구현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왼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다고 하면 정반대편에 위치한 것이 가상현실, 즉 VR이고요. 우리의 현실에서 조금 가상 쪽으로 이동한 것이 AR입니다. 그리고 AR과 VR 이 두 기술의 장점을 융합해서 현실과 가상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것이 바로 MR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술들을 통칭하는 기술이 XR, 즉 Extended Reality이죠. 현실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확장하는 기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기술들의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VR, Virtual Reality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구현하는 방식은 이런데요.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각종 디지털 정보들을 시각, 청각, 촉각 정보로 인간에게 전달해서 또 다른 세계를 구현합니다. 접하는 사람이 현실로 착각할 만큼 현실에 가까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를 현실 세계와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의 하드웨어, 즉 VR 기기들은 현실과 인간의 감각을 분리하고 몰입감을 높이는 데 기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기기 대부분은 헬멧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라고 부르는데요.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는 형태의 기기를 머리에 덮어 써서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상세계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VR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술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기술인데요. 1960년대 후반부터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훈련용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VR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VR의 장점인 높은 몰입감을 이용해서 시각, 청각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드라마, 영화, 관광지 투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콘텐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VR 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960년대부터 이어진 기술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시면 2015년에도 구글이나 삼성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저가 VR 기기를 외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놨던 적이 있는데요. 상용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콘텐츠의 기술적 한계입니다. VR은 이용자의 시각, 청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VR 세계를 만드는데요. 촉각, 후각과 같은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VR 기기를 이용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머리에 기기를 뒤집어 쓰고 시선이 가는 대로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대로 고개를 돌리면서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데요. 그냥 그건 사실 눈으로 보는데 그치는 거죠. VR 세계 속에서 물건을 만져도 우리 몸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눈앞에 가상현실이 그냥 펼쳐져 있기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지려고 하면 실제 몸은 그냥 허공에 손을 휘젓거나 그냥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또 반대로 콘텐츠 속에서 내 캐릭터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막 뛰어나가는데 내 몸은 그대로 한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런 감각의 불일치 때문에 오랜 시간 VR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멀미 현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결국 몰입감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게도 문제입니다. 머리에 쓰는 장비 하나만으로 가상현실을 모두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한 패널은 물론 프로세서까지 모두 탑재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HMD의 무게가 600g 이상입니다. 무게도 무겁고 앞면에 바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압박감도 심해서 오랜 시간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VR에 도전을 했다가 사업을 축소하곤 했는데요. 최근 VR 사업에서 다시 두각을 드러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2014년 인수한 VR 회사 오큘러스가 최근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출시했는데 전 세계 판매고가 100만 대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스마트폰용 AP로 유명한 퀄컴의 최신 AP칩을 탑재해서 성능은 높이면서도 무게는 500g 정도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가격도 $300 선으로 기존 VR 기기 대비해서 $100 이상 낮춘 덕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의 불일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손에 쥐는 장치까지 함께 포함을 했고 가상현실 안에서 손에 접촉이 있을 경우에 그 장치로 진동을 보내주는 햅틱 기능을 삽입했다고 하네요. 오큘러스가 주력하는 콘텐츠는 주로 게임인데요. 박자에 맞춰서 날아오는 블록을 광선검으로 깨부수는 비트세이버가 대표적입니다.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페이스북답게 이 VR 기기를 이용한 SNS 서비스인 호라이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역시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이 최근 VR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른 콘텐츠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외에도 삼성, 애플도 VR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VR 디스플레이 기기 외에도 러닝머신 형태라든지 의자 형태로 다른 감각을 채워주기 위한 주변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VR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AR입니다. Augmented Reality, 번역하면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의 어느 장면 혹은 공간을 볼 때 실제로는 없지만 거기 관련된 이미지나 정보가 덧붙여져서 보이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현실 환경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가장 밀접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는 VR과는 달리 AR은 현실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메타버스 기술인데요. 가상 세계로의 몰입도는 낮지만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은 100% 가상, AR은 현실 50, 가상 50인 셈이죠. 특히 AR 기술은 각종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입으면 눈앞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출력되는 것이라든지 영화 킹스맨에서 요원들이 특수 안경을 쓰면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모두 AR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만화 드래곤볼에서 적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스카우터가 있겠네요. AR 콘텐츠는 생각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VR과 마찬가지로 게임에 좀 적극적으로 먼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게임의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AR 게임이 2016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포켓몬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포켓몬고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리 주변을 비추면 화면에 AR 기술로 구현된 포켓몬이 등장하고 이를 수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AR 기능을 좀 제대로 활용한 컨텐츠로는 하늘의 별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별자리의 이름과 그 위치를 나타내주는 스카이 가이드, 그리고 텅 빈 방을 비추면 공간을 측정해주고 그 안에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는 이케아 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AR 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지금의 AR 컨텐츠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타겟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AR 기기의 기능을 하는 건데요. 사진이나 영상에 정보를 덧입혀서 출력하기에는 렌즈와 스크린이 결합되어 있고 고성능의 연산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적합하죠.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그때그때 앱을 실행하고 원하는 곳으로 직접 렌즈를 조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선이 닿는 대로 정보를 출력하고 또 읽기 쉽게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글래스, 즉 안경의 형태로 기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또 굳이 글래스가 아니더라도 착용자가 보는 것과 같은 곳을 보면서 그 장소나 물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몸에 붙어있는 웨어러블 형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R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하드웨어와 컨텐츠 모두에서 생태계 구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선 하드웨어 면에서는 2015년 출시한 아이폰 6s 모델부터 AR 기능을 도입해서 아이폰에서도 각종 AR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임 같은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지점과 지점을 촬영하면 그 사이 거리를 측정해주는 AR 줄자와 같은 콘텐츠를 기본으로 탑재했고요. 심지어 애플은 2020년 내놓은 아이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주로 탑재되는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했습니다. 공간을 파악하는 데 특화한 라이더 센서 덕에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AR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기기들에서 작동하는 AR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AR 키트입니다.
아이폰이 제공하는 AR 관련 기능에 딱 맞는 AR 앱 제작을 돕는 키트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벌써 다양한 장르의 AR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애플이 내년쯤에 전용 AR 기기인 애플 글래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루머도 있는데요. 애플이 그간 쌓아놓은 생태계와 기술 덕에 지금과는 다른 전혀 세련된 형태의 AR 기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의 AR 기기들은 현실 세계 위에 표현될 다양한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연산 장치를 함께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이 아니라 크고 두꺼운 이런 기계 장치에 좀 불과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 지금까지 에어팟, 애플워치 등으로 쌓아온 웨어러블 기술을 바탕으로 글래스와 아이폰이 연동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폰이 AR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고 글래스는 이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안경과 비슷한 형태의 세련된 디자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MR입니다. MR은 믹스 리얼리티, 즉 혼합 현실의 줄임말인데요. AR과 VR을 혼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위치 역시 AR과 VR 그 사이 어디쯤 있죠. 몰입도는 높지만 현실과 완전히 차단돼서 좀 활용성이 떨어지는 VR의 특성과 이질감은 적지만 현실과의 간섭이 많아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AR의 특성을 섞어서 각자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실 세계 위에 가상현실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현실 기반 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AR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AR 회사들이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MR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MR과 AR 이 두 기술의 좀 경계가 모호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MR의 작동 방식이 AR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렌즈나 안경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촬영하고 그 위에 VR적인 요소들을 가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콘텐츠나 하드웨어 역시 AR과 유사한 것이 많은데요. 지금은 주로 의료, 산업, 공연예술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시리즈와 구글, 알리바바, 퀄컴이 투자한 스타트업인 매직리프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출시한 홀로렌즈2의 이 시연 영상을 보시면 AR과 MR의 차이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의사가 가상수술을 할 때 MR 기기인 이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현실의 수술대 위에 가상 환자의 몸이 나오고 이를 해부하는 모션을 취하면 몸이 벌어지면서 내부의 장기와 혈관까지 모두 가상으로 구현이 됩니다. 만약 단순한 AR이었다면 기기를 착용하고 환자를 바라봤을 때 환자의 신상 정보만 뜨거나 아니면 장기의 이름 정도가 출력되는데 그쳤겠죠. 매직리프의 경우엔 학교 체육관에 고래가 뛰어노는 것을 MR 기술로 구현한 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MR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 알려졌지만 정작 기기의 판매 대수는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MR 기기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는 $3,500, 매직리프는 $2,300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VR, AR을 통합한 좀 고급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가격 때문에 아직은 산업용으로만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VR과 AR 시장 모두 성장 가능성이 큰데요. 아크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VR 시장은 현재 $13억 규모에서 2030년까지 $450억, 즉 50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되고요. MR을 포함한 AR 시장은 현재 $10억에서 $1,300억, 즉 146조 원 규모로 130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건 컨텐츠를 제외한 기기와 관련된 시장 규모 예측일 뿐이고요. 컨텐츠 시장까지 결합한다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기술인 VR, AR, 그리고 M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기술적 문제나 가격 문제로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고요. 기기 위에서 가동될 콘텐츠 역시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좀 실감나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